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상대로 꽃뱀 짓을 해? 앞길 창창한 우리 아들 길 막으려고 환장했어? 한 중년 여성이 벌떡 일어나 젊은 여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검사 남편은 잡고 싶었나 봐. 결혼해서 팔자 한번 고쳐보게. 옆에 있던 신우이가 킥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소리와 함께 붉게 물든 뺨. 도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죠. 사랑한다던 남자는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자신을 꽃뱀 취급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혼자 식당을 빠져나왔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흘 전, 세아는 병원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검사 결과지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확실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도윤과는 원래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대학 동기였던 둘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고 이제 3년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생긴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세아는 화장실에서 나와 곧장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나 지금 병원인데 할 얘기가 있어. 전화 너머 도윤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아니, 아픈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할게.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세아를 맞이했죠. 무슨 일인데 그래? 표정이 좀 심각한데?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나 임신했어.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 진짜? 응.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 도윤은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래, 그럼 우리 결혼해야 되는 거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난 이 아이 낳고 싶어. 그리고 너랑 결혼하고 싶고.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그 순간 세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의 어머니 명숙.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도윤의 말로만 들어도 까다로운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도윤이 최근 검사로 임용된 뒤로는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다고 했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모임 있으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말 꺼내볼게. 세아는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도윤아, 너 정말 괜찮은 거지? 나랑 결혼하는 거? 도윤은 세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잘 말할게.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도윤은 최근 어머니가 약사와 선자리를 잡아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검사가 되자 주변에 떠벌리고 다녔죠. 우리 도윤이는 이제 검사니까 여자는 내가 골라줘야 한다. 도윤은 그 선자리에 실제로 나갔었습니다. 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해서였죠. 선본 건 엄마가 억지로 떠밀어서 나간 거였어. 난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만 하고 돌아왔어. 도윤은 세아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 자리에서 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세아는 아버지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아빠, 사실은 제가 임신했어요. 아버지 윤태주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도윤이라고 했지? 결혼할 생각은 있니? 네. 도윤이도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시댁 식구들 만나서 정식으로 인사드릴 거예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아빠도 같이 가마.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건 아직은 좀 도윤이가 이제 막 검사됐는데 아빠 직업 알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잖아요. 윤태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까지 배려해주는데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댁 모임 날이 다가왔습니다. 세아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거울을 보며 심호흡을 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도윤은 차 안에서도 계속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아야, 오늘은 일단 인사만 하고 임신 얘기는 내가 분위기 봐서 꺼낼게. 알았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 말해야 해. 임신도 결혼도. 차는 곧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마음을 안고 도윤의 뒤를 따라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명숙을 처음 마주했죠. 명숙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아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윤이 여자친구. 네, 안녕하세요. 세아라고 합니다. 세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명숙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신우이 다연도 비슷한 표정으로 세아를 쳐다봤죠. 오빠,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도윤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로스쿨 준비하고 있어. 그 순간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로스쿨 준비? 그럼 아직 학생이네?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도윤이는 벌써 검사인데 말이야. 식사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세아는 긴장한 채로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계속해서 세아를 압박했습니다. 요즘 변호사 준비한다는 애들 많던데 다 되나? 다연도 거들었죠. 맞아요. 검사 선자리에 의사, 약사 줄줄이 섰다던데요. 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도윤은 회피형답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시선을 피했죠. 그때 명숙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세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직장 다니세요. 어디? 법조계 쪽에서 일하세요. 명숙은 흥미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조계라고 해봤자 그저 법원 직원쯤으로 생각한 거죠. 그리고 드디어 세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세아에게 집중됐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임신했습니다. 도윤 씨와 책임지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 임신?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경멸이 섞여 있었죠. 다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짜예요? 오빠 아기가 확실해요?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병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명숙은 테이블을 손으로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도윤이 검사됐다고 꽃뱀짓 하는 거야? 세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저희 정말 사랑해서. 하지만 명숙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웃기고 있네. 검사 잡으려고 임신한 거지.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아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고 말했습니다. 저희 진심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명숙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책임? 무슨 돈으로? 너 변호사 준비생이잖아. 무직이라고. 다연도 거들었죠. 맞아요. 오빠 검사 월급으로 애까지 키우라고요? 세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을 쳐다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알아? 도윤이 검사 됐다고 선자리 줄 서 있어. 의사, 약사, 변호사 딸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자리요? 명숙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 도윤이는 검사니까 내가 직접 며느리감을 골라줘야지. 다연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언니 실례지만 아버지는 뭐 하세요? 변호사세요?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법원에서 일하세요. 명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원 직원이네. 그럼 공무원? 말단? 세아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판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도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참았죠. 명숙은 계속해서 세아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봤을 때 너 일부러 임신한 거 맞지? 검사 놓칠까봐? 아니에요. 닥쳐.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다 알아. 세아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세아는 그런 애 아니야. 명숙은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너도 정신 차려. 검사가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이런 애한테 걸려 넘어져?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세에 눌린 거죠. 명숙은 다시 세아를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딱 잘라 말할게. 우리 도윤이랑 결혼? 절대 안 돼. 당장 아이 지우고 헤어져. 세아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요? 그건 안 돼요. 명숙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 며느리? 웃기지 마.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꼭 변호사 될 거예요.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될 거예요? 됐을 때 와. 지금은 그냥 백수잖아.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윤을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세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지켜줄 생각이 없다는 걸. 명숙은 마지막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절대 결혼 못해. 아이도 지우고 깔끔하게 헤어져. 세아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 낳을 거예요. 명숙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그럼 각오해. 내가 가만 안 둬. 식사는 그렇게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세아는 식당을 나서며 도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도윤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세아야, 조금만 기다려줘. 엄마 마음 풀릴 때까지만. 세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돌아섰습니다. 알았어. 혼자서라도 나을게. 그렇게 세아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세아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죠. 그때 아버지 윤태준이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세아야, 왜 이렇게 늦었어? 그리고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윤태준은 조용히 다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죠. 무슨 일 있었니? 세아는 아버지 품에 안겨 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윤태준은 딸의 등을 토닥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했니? 세아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저보고 꽃뱀이래요. 검사 잡으려고 임신했대요.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죠. 그래서 넌 뭐라고 했어? 아이 낳을 거라고 혼자서라도 낳겠다고 했어요. 윤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내 결정을 아빠가 존중한다. 세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제가 아버지 직업 말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윤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느냐지. 세아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태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아야, 내가 말 안 해서 아빠가 참았다. 하지만 이건 아빠가 못 참는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뒤 세아는 다시 한번 시댁과 만나게 됐습니다. 명숙이 먼저 연락을 해왔던 거죠.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 집으로 와. 전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세아는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도윤도 함께 가자고 했지만 명숙은 단칼에 거부했죠. 도윤이는 오지 마. 그 애랑 둘이서만 얘기할 거야. 세아는 혼자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두근거렸죠. 초인종을 누르자 명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다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아는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죠. 명숙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세아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야. 아니, 아직 결혼 전이니까 합의서라고 해야 하나. 명숙이 서류 한 장을 세아 앞에 내밀었습니다. 세아는 서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아이 낙태하고 도윤이랑 깨끗하게 헤어지는 거야. 그 대가로 500만 원 줄게.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명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데? 검사 남편?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를 낳고 싶어요. 다연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짜 현실 좀 봐요. 오빠가 검사인데 무직이랑 결혼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우리 도윤이 앞길이 창창해. 지금 여기서 발목 잡히면 안 돼. 세아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꼭 변호사 될 거예요. 명숙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될 거예요가 아니라 된 다음에 와. 지금은 그냥 백수잖아. 세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백수가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명숙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부? 그게 뭐가 대단한데? 우리 도윤이는 벌써 검사야. 세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요? 검사면 다예요?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돼요? 명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숙이 세아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큰 소리와 함께 세아의 고개가 돌아갔죠. 세아는 뺨을 감싸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명숙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검사를 어떻게 감히 내가 잡으려고 해?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닥쳐. 꽃뱀 같으니. 다연도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언니가 일부러 임신한 거 다 알아요.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명숙은 다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사인해. 아니면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세아는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저는 이 아이를. 명숙이 다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세아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명숙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야, 지금 나 피하는 거야? 시아버지가 명숙을 말렸습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 보면 어떡해. 명숙은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신경 꺼. 이 애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치려고 하는데. 세아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 아이도 사랑해요.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사랑? 가난한 애들이 사랑 타령하면 다 꽃뱀이야. 세아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명숙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아, 어딜 가? 사인 안 하고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세아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명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각오해. 내가 너 인생 완전히 망쳐놓을 테니까. 세아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을 빠져나왔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세아는 무너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아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세아야? 도윤아, 나 내 엄마한테 맞았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내 엄마가 나 때렸어. 뺨 맞았어. 도윤은 당황한 듯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엄마가 좀 화가 나셔서 미안해. 세아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세아야, 조금만 참아줘. 내가 엄마 설득할게.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데?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세아는 거울을 봤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왔습니다. 세아야, 저녁 뭐? 윤태주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췄습니다. 뺨에 손자국, 부어오른 눈. 윤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때렸니?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윤태준은 딸의 어깨를 잡고 자신을 향하게 했습니다. 누가 때렸니? 세아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 엄마요, 시어머니가.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세아야. 네, 아빠. 내가 말 안 해서 아빠가 참았다. 윤태준은 딸의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근데 맞은 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못 참는다. 세아는 아버지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보통 때와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무서운 무언가가. 윤태준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하나 부탁할 게 있는데.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아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주는 딸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안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주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죠. 세아야, 아빠 들어가도 되니?
대답은 없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세아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었죠. 윤태주는 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윤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세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도윤이를 사랑했을 뿐인데. 윤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아야, 도윤이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세아는 멈칫했습니다. 시험 준비할 때 내가 다 챙겨줬다며? 밥도, 집안일도, 교재도. 세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시험 준비할 때 세아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교재를 사줬고 끼니를 챙겨줬죠. 윤태주는 그 기억들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세아야, 아빠가 물어볼게. 넌 정말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니? 세아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 아빠가 필요해요. 그게 답은 아니잖아. 윤태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태준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아빠가 다 지켜줄게. 세아는 아버지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윤태준은 딸이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조용히 방을 나왔죠. 거실로 나온 윤태준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아버지의 얼굴은 사라지고 차갑고 냉정한 얼굴이 나타났죠. 그는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도윤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 명숙의 재산 내역, 도윤의 검사 임용 기록, 모든 정보가 화면에 떴습니다.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그는 조용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판사, 나야. 하나 부탁할 게 있네. 세무조사 건인데. 전화를 끄는 윤태준은 다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김 검사, 나 윤태준이야. 불법 투자 관련해서 확인해 줄 게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곳에 더 전화했습니다. 검찰청 감찰부인가요? 제보할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시무시한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아는 부은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윤태주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아야, 일어났니? 아침 먹어. 세아는 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죠.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빠 법원 가야 해. 오늘은 집에서 쉬어. 네, 아빠. 윤태주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아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윤태준이 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책상에는 몇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 시아버지 회사의 세무조사 신청서, 명숙 계좌의 불법 투자 의심 보고서, 도윤의 가족 비위 관련 감찰 요청서. 윤태준은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조용히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작이군. 같은 시각, 도윤의 시아버지 회사에 세무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세무조사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시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세무조사? 갑자기 왜? 명숙의 집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 거래 내역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명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내 계좌가 왜요? 불법 투자 의심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도윤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검찰청 내부 감찰팀에서였습니다. 도윤 검사님, 가족 관련 비위 존재 여부 조사 협조 요청드립니다.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가족 비위요?
전화를 끄는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야? 회사에 세무조사 들어왔다며? 명숙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내 계좌까지 조사한대. 도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잘못한 거 없어?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몇 가지 불법 투자에 손을 댄 적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이게 다 들키면 내 검사직이.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세아. 그리고 세아의 아버지. 설마.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아야, 혹시 너네 아버지 정확히 뭐 하시는데? 세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그걸 지금 물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세아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원에서 일하신다고 했잖아. 그것만 알면 되지 않아?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쥔 채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윤태주는 집으로 돌아와 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도윤이한테 전화 왔었어요. 아빠가 뭐 하시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윤태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일한다고만 했어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세아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혹시 뭐 하신 거예요? 윤태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뭘 하겠니? 그냥 내일 하는 거지.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아를 때린 사람들. 그들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댁에는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시아버지는 회사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었죠. 세무조사팀이 가져간 서류들. 그 안에는 숨기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탈세, 횡령, 비자금 조성. 모든 게 드러나고 있었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시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무조사는 점점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거래처에도 연락이 갔죠. 미래기업과의 거래 내역 제출 바랍니다.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당분간 거래를 중단할 거예요. 저희도 세무조사 들어올까봐 걱정돼서요. 시아버지의 회사는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이 거래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명숙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몇 년 전부터 불법 투자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고수익 투자. 알고 보니 그건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이건 제가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그럼 이 큰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죠. 언론에도 기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가족, 불법 투자 의혹, 신임 검사장인 회사, 세무조사 착수. 도윤은 검찰청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집안이 문제 많다며? 가족이 비리투성이래.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내부 감찰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윤 검사님, 출석 요청건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감찰부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끄는 도윤은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꿈에 그리던 검사직? 이제 막 시작했는데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세아에게 문자를 보냈죠. 세아야, 우리 만날 수 있을까? 한참 뒤에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로?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바빠. 다음에. 차갑게 거절당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도대체 누가? 왜? 도윤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명숙의 집 거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이대로 가다간 회사 문 닫는다. 거래처가 다 끊겼어. 명숙도 울먹였습니다. 내 계좌도 동결됐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다연도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빠는? 검사직은 괜찮아?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 감찰부 출석이야. 가족 비위 은폐 혐의로.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은폐 혐의? 넌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것만으로도 문제야.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혹시 누가 일부러 한 거 아니야? 도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타이밍이 묘해요. 명숙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누가 우릴 이렇게 만들어? 도윤은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세아. 아니, 세아의 아버지. 혹시 세아 아버지? 명숙은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돼. 걔네 아버지 법원 말단 직원이잖아.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도윤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정확히 뭘 하시는지 아세요? 명숙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법원 직원이라고만 했어. 공무원이겠지 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겠나? 혹시 모르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도윤은 법원 인사과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좀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뭔데? 법원에 윤태준이라는 분 계시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윤태준? 잠깐만.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 너 이 사람이랑 무슨 관계야? 도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인데요? 선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야, 이 사람 고등법원 부장판사야. 그것도 형사부. 도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조계에서 엄청난 실력자야. 너 이 사람한테 잘못한 거 있어?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부장판사. 고등법원. 세아의 아버지가. 이게 말이 돼? 도윤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아가 왜 아버지 직업을 숨겼는지,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의한 것인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확인했어? 엄마 세아 아버지 부장판사래요. 고등법원. 전화 너머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이 휴대폰을 떨어뜨린 소리였습니다.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부장판사요. 법조계 실력자래요. 명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세무조사, 계좌조사, 감찰팀, 모든 게 그 사람의 손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죠.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야.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때린 그 여자,
그 여자의 뒤에 얼마나 큰 힘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부장판사.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자신이 때린 여자의 아버지가 부장판사라니. 명숙은 거울을 보며 창백한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무슨 일이야? 회사 계좌 전부 동결됐어. 거래처도 전부 계약 해지했고. 명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 계좌 동결? 세무조사에서 탈세 혐의 확정됐대. 이제 검찰 송치야.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검찰 송치. 그 말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뜻이었죠. 안 돼, 이럴 순 없어. 남편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회사 망했어. 완전히 끝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임 검사 가족, 불법 투자 및 탈세 혐의 포착. 검사장인 회사, 대규모 횡령 의혹. 화면에는 남편의 회사 사진이 나왔습니다. 명숙은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때 다연이 울면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말이 많다고 나보고 그만두래. 다연은 엄마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명숙은 딸을 안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도윤이 집으로 왔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도윤아. 도윤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나 징계 들어갔어. 명숙은 눈이 커졌습니다. 징계? 무슨 징계? 가족 비위 은폐 혐의. 일단 직위 해제야.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검사직 잃을 수도 있어. 명숙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안 돼, 안 돼.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 모든 게 새야 아버지가 한 거야. 명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거야?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판사면 할 수 있어. 법조계 인맥이 얼마나 넓은데. 명숙은 분노로 떨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할 거야. 도윤이 말렸습니다. 엄마, 그게 소용 있을 것 같아? 이미 너무 늦었어. 명숙은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내가 가서 빌어볼 거야. 그날 저녁, 명숙은 세아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도윤이 예전에 한번 갔던 곳이었죠. 명숙은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한 명숙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아가 나왔습니다. 명숙을 보는 순간 세아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여기 와요? 명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아야, 제발 용서해줘. 세아는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제발 아버지한테 말 좀 해줘. 세아는 비웃었습니다. 제 아버지요? 법원 말단 직원 말하는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부장판사님이시잖아, 제발. 세아는 팔짱을 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늦었네요. 명숙은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제발 우리 도윤이만은 검사직만은. 세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검사직이요? 제가 왜 신경 써야 하죠? 세아야,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잖아. 세아는 웃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저 맞을 때 뭐 했죠? 엄마 눈치만 보고 있었잖아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아는 계속 말했죠. 저보고 꽃뱀이라고 하셨죠? 아이 지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뺨까지 때리셨죠.
명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안쪽에서 윤태준이 나왔습니다. 세아야, 누구야? 명숙은 윤태준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져. 차갑고 단단한 눈빛, 판사 특유의 위압감. 윤태준은 명숙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제발. 윤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해달라고 오신 겁니까? 제발 저희 가족만은, 도윤이 검사직만은. 윤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검사직이요? 본인 가족 비위도 모르는 검사가 무슨 검사입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인은 불법 투자에 손댔고 남편은 탈세와 횡령을 했습니다. 그런 가족을 둔 검사가 과연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딸을 때린 건 개인 감정이니 사죄로 끝낼 수 있죠. 하지만 법을 어긴 건, 그건 제 직무입니다. 명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태준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세요.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은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아도 따라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명숙은 혼자 복도에 남았죠. 한참을 울다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도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시아버지도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 정말 망하는 거야? 명숙은 대답 대신 울기만 했습니다. 거실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했던 집안은 이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세아를 무시하고 때리고 내쫓으려 했던 그날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명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지쳐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채권자들의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검찰 조사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명숙은 귀찮다는 듯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세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정장을 입은 윤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판사 배지가 빛나고 있었죠. 명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판사님, 윤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명숙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시아버지와 다연,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태준이 들어서자 세 사람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도윤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판사님, 윤태준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명령조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태준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소개를 해야겠네요. 저는 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 윤태준입니다.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명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순간 화가 나서 때렸다고요? 윤태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누구든 화가 나면 때려도 됩니까? 명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귀하의 회사 탈세 내역입니다.
3년간 총 5억 원. 시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태주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부인의 불법 투자 내역입니다.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명숙은 손을 떨었습니다. 윤태주는 마지막 서류를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도윤 검사의 가족 비위 은폐 혐의 조사 보고서입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판사입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딸을 때린 건 개인 감정이니 사죄로 끝낼 수 있습니다. 명숙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윤태준의 다음 말에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법을 어긴 건 그건 제 직무입니다. 거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윤태준은 명숙을 쳐다봤습니다. 부인, 제 딸을 때리면서 뭐라고 하셨죠? 명숙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권력의 차이가 뭔지 보여주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윤태준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권력의 차이가 뭔지 보여드리러요. 명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태준은 일어섰습니다. 법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할 뿐이죠. 시아버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판사님, 제발 저희 가족만은. 윤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딸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그 가족을 때리고 모욕했을 때 생각하셨어야죠. 다연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윤태준은 다연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셨다고요? 제 딸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는 아셨잖습니까? 다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태준은 마지막으로 도윤을 봤습니다. 도윤 검사.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판사님. 검사라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그럼 본인 가족의 범죄는요? 그것도 집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준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눈치 보느라 제 딸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무슨 검사입니까? 도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태준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겁니다. 탈세는 국세청이, 불법 투자는 금융감독원이, 그리고 도윤 검사는 검찰 감찰부가 처리할 겁니다. 명숙이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제발, 제발. 하지만 윤태준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세아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윤태준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두가 윤태준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등법원에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제 동기와 후배들이 대법원, 검찰청, 법무부 곳곳에 있죠. 윤태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제 딸을 건드린 건 법조계 전체를 건드린 겁니다. 그 말에 시댁 식구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윤태준은 세아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울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다연은 무릎을 안고 흐느꼈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회사는 파산했고 재산은 동결됐고 도윤의 검사직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세아를 무시하고 때리고 내쫓으려 했던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명숙은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건드린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권력의 차이. 그들은 이제야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 세아는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윤태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응, 아빠는 괜찮아. 세아는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윤태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돼. 차에 타면서 세아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윤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법이 알아서 할 거야.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사람. 이제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이었습니다. 윤태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이제 내 길을 가자.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차는 조용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뒤에는 무너진 시댁 가족들이 남았고 앞에는 세아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탈세와 횡령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파산했고 재산은 대부분 몰수됐습니다. 명숙도 불법 투자 방조 혐의로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계좌는 동결됐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화려했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시댁 가족은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명숙은 초라한 빌라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예전에 입던 명품 옷은 모두 팔렸고 지금은 평범한 옷만 입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취업을 하려 했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유명해져서 모든 곳에서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다현은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서 술만 마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윤. 검찰 감찰부의 조사 결과 가족 비위 은폐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도윤은 가족의 범죄를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리 소홀 및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 도윤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사직은 유지했지만 이미 검찰 내에서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 가족 때문에 법조계가 시끄러웠잖아. 부장판사 딸한테 잘못했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났대. 도윤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보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세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세아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목소리는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세아야, 나나. 도윤은 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세아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잘할게, 이번엔 정말. 세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나 이제 지났어. 그만 연락해. 세아야, 제발. 세아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난 회피하는 남자랑 살 자신 없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쥔 채 울었습니다.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한편 세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세아는 로스쿨 입학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윤태주는 조용히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잘했어, 세아야. 고마워요, 아빠. 세아는 로스쿨에 입학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아는 이제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지만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로스쿨 친구들도 세아를 응원했습니다. 세아야, 힘들면 쉬어. 우리가 필기 공유해줄게.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길을 걷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주말, 세아는 아버지와 함께 아기 방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윤태주는 아기 침대를 조립하며 물었습니다. 세아야, 행복하니?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윤태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어. 아빠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세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도 아빠처럼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윤태주는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엄마가 될 거야. 그날 저녁 세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과의 관계, 시댁과의 갈등, 모든 고통의 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아는 혼자서도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 그것이 세아의 새로운 목표였습니다. 몇 달 뒤 세아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윤태주는 손녀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세아는 아빠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제가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줘서. 윤태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아야, 진짜 복수는 상대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야. 세아는 아빠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뭐예요? 윤태주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지. 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년 뒤, 세아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발표를 보던 날, 세아는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엄마가 해냈어. 윤태준도 옆에서 함께 웃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세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을 맡던 날, 의뢰인은 임신한 여성이었습니다. 시댁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외면당한 여성이었습니다. 세아는 그녀를 보며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아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그 여성은 세아 덕분에 시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세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그날 밤, 세아는 집으로 돌아와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오늘 좋은 일 했어. 딸은 방긋 웃었습니다. 윤태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세아, 정말 멋진 변호사가 됐네. 세아는 아빠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윤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세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봄이 와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세아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고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세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비좁은 빌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댁 가족들과 함께. 하지만 세아는 넓은 집에서 딸과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짜 승자가 누구인지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세아는 딸을 안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렴.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딸은 엄마를 보며 웃었습니다. 세아도 웃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딸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